해갖고 성인이 되면 제2형 당뇨인 일반적인 그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생산과 소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들이 이제 좀 우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해서 그런 당뇨에 관련된 인슐린 관련된 문제를 좀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손가락을 찌르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형태의 좀 더 편하고 좋은 또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계를 차가지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짧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굳이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발전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게 뭐 제가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있고 뭐 퀀텀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계는 이 당화혈색소 지금 정보는 없네. 광학 기반 비침스 무체열 측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혈액 속에 있는 당분자,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분자의 그 농도를 빛의 정도로 측정을 해서 혈당으로 그 이제 혈당 수치로 치환을 해서 데이터화시키는 밴드 형태 디바이스인데 기술은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제품화도 했고요. 판매는 안 됐거든요. 실제 상품화로는 이제 실패했어요. 만들지 못해서 대량 생산을 못했고 그 기술은 있는데 생산을 못했다는 건 뭐 그 가격적인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영자의 뭐 기본 내부 사정은 모르겠어요. 제품화가 안 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당뇨를 측정하는 기계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 미국으로 치면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는 데서 어떤 데이터의 뭐 무결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문제들 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자본은 줄어들 것 같을 거고 뭐 그래서 뭐 인수도 되고 팔리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거쳐가고 그래서 2001년도인가 2003년도에 최종 제품화가 되긴 했습니다. 상품화는 됐어요. 꽤 오래전이네 그것도. 네, 상품 그 1990년대 후반에 연구가 돼서 2000년대 초반에 제품화가 되긴 했는데 최근까지도 실제 그 단일 제품으로는 나오지 않은 거 보면 내부 사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그 유사한 기능들 워낙 이제 알고리즘들이 다양하게 연구소나 학교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제품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갤럭시 워치의 그 매일경제 신문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2년 전에 나온 뉴스예요. 갤럭시 워치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걸 소개했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로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걸로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로클인지 발음하기 애매하죠. 럭클리 포토닉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풀스택으로 디지털 건강 센서를 탄 워치 시계가 아니에요. 워치인데 시계가 아니라고요? 워치가 아니고 시계 표시가 디스플레이가 거의 없어요. 이게 센서인데 그런 센서들을 종합해서 센서 덩어리죠. 차고 당기면 얘가 측정하는 게 적외선 분광 광도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다중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여러 개의 파장의 레이저를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그 피부 밑에 있는 그 혈압을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혈압, 신체 수분 농도,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젖산의 정도, 글루코스라고 하는 혈당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이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뭐 정보 서비스 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기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얘도 국내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제품화 됐는데 아직까지는 추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이런 센서들 신체 표면에 부착하고 또는 어딘가에 간단하게 삽입을 해서 수술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시술 정도로 삽입을 해서 장시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초소형 센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비침습은 아니고 침습 방식으로 장시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용화가 됐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옆구리에 붙여요. 그러면 걔가 아주 작은 미세 바늘이 뚫고 들어가서 측정도 하고 거꾸로 약을 넣는
투여까지 하는 기계들이 출시는 되어 있어요. 아직 거의 보급화가 안 되고 있는, 뭐 홍보가 잘 안 되는 건지 제품이 많이 비싸서 가격 때문에 이제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장착을 해서 한 2주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교체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급은 되고 있지만 뭔가 아직 좀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보면 안경, 우리 이빨 잘 때 우리들은 보통 안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하지만 이렇게 이빨 교정을 했다든가 또는 치료를 받았다 하는 분들은 잘 때 이 교정기 같은 걸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혀 다른 거겠죠. 뭐 마우스 밴드를 껴서 그걸 끼고 자면 침이라는 걸 계속 접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측정할 수 있는. 거기서 많은 걸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마우스 가드나 마우스 밴드 형태의 그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뭐 자든 평상시에 생활을 하든 잠깐만 측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빨에 아예 삽입을 해서 임플란트처럼 하는 것도 있고, 피부에 부착하는 테이프나 밴드 형태도 있고, 데일밴드처럼 생긴 걸 붙이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래 못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런 애도 있고, 또 목뒤 또는 눈물, 뭐 내가 침을 뱉어도 되고 그런 애들도 있고, 신발 이제 허리띠, 또 양말, 그런데 몸에 닿는 대부분의 혹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그런 센서들이 이전되고 또는 기능들이 탑재되는, 그게 일회용일 수도 있고 다회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시도들이 엄청나게 뭐 많이 활발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모자, 벨트, 장갑, 양말, 속옷, 침구, 가구 되게 많아요.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는 이거 스마트워치랑 그 관련이 없지만 아까 왜 스마트워치가 수면 패턴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충전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걸 차고 자면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줘요. 그렇죠. 뭐 서로 밸런스가 안 맞긴 하지만 하여튼 그 워치는 충전을 해야 되니까 놔두고 대신 베개에다가 센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베개가 측정을 해주는데 워치랑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개에 전자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베개가 나왔어요. 재밌네요. 네. 목 관리를 위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베개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베개 많이 바꾸시죠? 많이 바꾸고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찾아서 여행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뭐 근데 아직도 저도 제 몸에 맞는 완벽한 베개를 못 찾았어요. 뭐 이거 베개 저 베개 소개도 받아보고 뭐 이런저런 광고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해봤지만 여전히 맞는 베개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문제는 똑바로 누웠을 때, 옆으로 돌려 누웠을 때 자세마다 이 자세마다 높이와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베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 자세에 맞춰서 베개의 형태를 바꿔주는, 높낮이 조절하고 이 쿠션의 각도라는 걸 조절해주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는 형태의 베개가 일본에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웨어러블한 이 센서나 기계들의 발전 방향은 정말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쪽으로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 베이스가 스마트폰이 될지 워치가 될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언제든 바뀔 확률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까 이제 넘어지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걸로 이제 이제 트레킹을 가거나 이제 산을 가거나 그랬다가 넘어져서 어디 팔을 다쳤거나 뭐 이래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데 구조 요청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애플워치를 차고 있어서 구조가 된 케이스들이 꽤 보고가 좀 되고 있고요. 교통사고가 돼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가 된 사례들도 몇 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이걸 샀다고, 패션, 기능 이걸로 샀다기보다는 살아야 돼서 내 목숨을 보존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필수품적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루트도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시작은 워치 쪽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센서 쪽 얘기를 이제 센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워치 얘기가 사실 좀 이제 많이 빈도가 그렇죠. 좀 광범위하게 네.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거에 가장 적절한 형태가 워치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방향은 또 따로 이제 챕터를 마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워치라고 하는 그 손목시계잖아요. 손목시계에 넣으면 가장 적절한 기능들이 그렇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찾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날 사고라든가 앞으로 현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들이나 상황들을 피하고 또는 보존하고 또 개선을 해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생존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시계만 넣으면 그게 워치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이렇게 점유율을 보면 이제 작년 데이터로 애플 워치가 30%가 살짝 넘고요. 갤럭시 워치가 10.2%가 살짝 넘어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두배 차이가 안 나요. 두 배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미밴드라든지 뭐 화웨이의 워치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사실 스마트워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국내 내수 시장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시장이라서 그리고 뭐 아이무, 어메이즈핏 이런 회사, 어메이즈핏은 지금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는 회사긴 해요. 제가 아까 중국에서 이제 이 패블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어메이즈핏이 어메이즈핏도 지금 최근에 막 떠오르고 있는 회사고 가민은 이미 알고 계시는 스포츠웨어 회사로 유명한 회사긴 하죠. 가민에서 나오는 그 스쿠버 다이빙 시계가 꽤 유명하거든요. 그죠. 사이클도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순토나 가민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너무 비싸. 그렇고요. 근데 가민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가민도 스마트워치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그 시장에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가민도 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화웨이가 7.7%, 아이무가 5.2%, 어메이지핏이 5.1%, 가민이 4.6%, 핏빗이 3.8%. 핏빗은 구글에 이제 매각이 돼서 구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 이제 핏빗을 포함해서 구글 자체의 스마트워치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애플워치처럼 상품화를 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내보였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로운 형태의 버전, 또 가민도 이미 자꾸 가민이라고 하는데 핏빗도 애플워치처럼 하나의 길쭉한 형태의 스마트워치 형태로 발전을 해가고 있거든요. 스마트 밴드처럼 밴드에서 벗어나서 스마트워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핏빗도 좀 더 규모를 키워갈 것 같고요. 또 구글은 구글 자체의 스마트워치 어떤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교류를 해가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것 같고 샤오미가 3.6% 정도로 꽤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기타가 29.7% 30%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막 150개가 넘는 그 많은 회사들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치면 이제 애플하고 삼성만 합쳐도 40%가 넘거든요. 시장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양대 산맥이라고 봐야 되고요. 중국의 화웨이가 엄청 빨리 쫓아오고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애플워치와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워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주면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여전히 나갈 것 같은데 사실 화웨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또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화웨이가 꽤 잘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넘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역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런 어떤 흐름이 있고요. 애플도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을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소문을 벗어나서 확실히 자리 붙이기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올해 애플워치 8에서 여실히 증명이 됐고요. 또 판매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1억 5천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명실상부 스마트워치가 과연 상품성이 있을까를 논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갔다. 상품성이 분명히 있고 그게 패션이 됐든 특수한 펑션이 됐든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됐든 또는 메디칼 의료의 어떤 한 시스템으로서의 영역이 됐든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제품이 돼가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발전이 저는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워치는 워치대로 그냥 냅두고 밴드의 센스가 빨리 붙어서 그쵸. 밴드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예 패셔너블하게 시계는 걔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워치는 시계 시장을 우려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저는 시계 명품 시장은 아마 못 건드릴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시계를 두 개를 찰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밴드지 않을까에 대한 걸로 저는 해결책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 오늘은 하나만 차고 왔지만 저는 평상시에 두 개를 차고 다녀요. 한쪽에 평범하진 않으세요. 뭐죠? 확실히. 얇은 시계 만드는 회사 스와치 그 시계를 하나 차고요. 이쪽에 이걸 차고 다니는데 이게 항상 올레이즈온으로 디스플레이가 되지만 이 급할 땐 또 이 아날로그한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지게 하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고 어떤 이분과 저분은 이제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향성으로 원하는 시계들을 추구해 나가고요.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메디컬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시장 전반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시계들이 차례차례 버전업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봤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웨어러블, 그리고 이제 센서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의 사적인 얘기들과 함께 저희도 이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